좋은 아침입니다. 5월 24일 오늘의 수 한보현이 전합니다. 먼저 보험사 100세 시대에 맞춰서 효보험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연도 대상 시상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화웨이 아웃 동참하라는 한국의 이제 압박에 뭐 이제 중국과의 사이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나 정부의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국에 대한 이제 화해 보이콧 확산, 이 참여에 대한 어떤 압박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렌드리 모디 총리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5년 전보다 더 큰 승리를 거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친기업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7%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기사 내용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코스피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보험 100세 시대 너무나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시기죠. 이 당시에는 돈의 값어치가 굉장히 이제 커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돈이라도 내가 필요할 때랑 내가 갖고 있을 때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이 좀 위축됐을 때, 은퇴가 풍부하게 준비가 안 됐을 때 의료비가 은퇴 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2011년에 비해서 2017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무려 45%나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병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고 오래 산다라는 얘기겠죠. 이를 통해서 당연히 보험사가 시장에 맞춰 효보험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너무나 뻔한 기사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월평균 진료비가 11만 원 나간다고 치면 보험료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돈이 나가거든요. 사실 실제. 그러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돈으로 그냥 저축하는 게 낫지. 예, 물론 틀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하지만 늘 그렇듯이 쌓여가는 속도보다 큰 비용이 조기에 발생되는 경우가 이제 보험에선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종신보험 1억짜리 40세가 가입하려면 월 25만원 20년 동안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엄청난 돈이죠.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1회를 내더라도 내가 사망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의 어떤 가장 큰 이제 핵심이죠. 보험이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떨어져서 이 조기 해지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점이나 두려움들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건강할 경우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인데,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근데 가장 핵심은 실제 내가 납입한 돈과 내가 보장받는 돈이 같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인 가치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핵심은 조기에 발생될 때 내가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결국 다른 자산을 우리가 운용하거나 또는 이것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은 준비할 때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가장 핵심인 것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건강할 때 보험료 열나 내놓고요. 나중에 부담돼서 유지 못할 때 그때가 건강하지 못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은 무조건 가볍게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대상 한번 잠깐 볼까요? 보험에 왕도 정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진심. 저도 2004년도 연도대상 대한생명 출신이고요. 저도 연도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었거든요. 잠깐 깨알 자랑을 하는데 저도 그때 전국에서 제가 3등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척 영업을 했었습니다. 교직원 시장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 사실 이 보험학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들 중에요. 여기 보면 잠깐 볼까요? 이정심 설계사님, 네.
그리고 한승만 설계사님, 이분은 농부 만날 땐 농부 차림으로 2년 만에 고객을 2,300명 확보했다라고 하네요. 2,300명이면 유지만 잘하면 이 고객이 모두 코어 고객은 될 수 없겠지만 이 마켓을 잘 유지한다면 뭐 대를 이어서 뭐 충분히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도 하죠. 뭐 하나생명의 강희정 영업팀장님, 그리고 ABL 생명의 고은정 팀 매니저님, 예, 왼쪽에 계신 분이 매니저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장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또 명예대상 수상자시고,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오는데, 이 보호망 중에 아시다시피 망하거나 뭐 또는 사기로 많이 연루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보호망이 되는 거는 저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호망이 되기 위해서 계약을 이끌어내면은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W 제도를 보험에서의 최고의 악의 제도라고 제가 얘기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W 제도가 만들어내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단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눈으로 확인한 것도요, 정말 많거든요. W 제도를 무조건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W 제도가 만들어내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라면 그 나쁜 점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래서 보호망제도 없앴죠. 저는 그런 거에 사실 굉장히 동참을 하는데,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굉장히 소견일 뿐이겠죠. 왜냐하면 영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뭐 베너핏이나 이러한 보상들이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 보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실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W제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늦게 늦죠. 계약을 이번 달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뭐 W를 채웠으면 다음 주로 넘긴 거나,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실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뭐 자동차 보험 이런 데서는 많이 봤고요. 그리고 W 제도 때문에 부실 계약들 엄청 나오고, 저는 이런 폐단 때문에라도 그것이 하나라도 발생이 된다면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출시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잠시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러한 제도들의 폐단과 거기에 얽혀져 있는 심리학적 요소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러한 나쁜 사례들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심각한 문제죠. 제가 한참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 많이 만났을 때 사드 사태 터지고 그 이후에 직장을 잃었고 회사를 접었다는 분들을 엄청 많이 만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입사원 교육을 갔었는데 그 신입사원분도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다가 사드 때문에 회사를 접고 결국은 제2의 인생을 이 그 FC 보험 설계사로 시작한 분도 제가 만났는데요. 정말 치명타였죠.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역할을 미쳤는데, 왜냐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 대중수출 비중이 높고 한국의 소매 쪽의 시장을 보게 되면, 무역 쪽의 시장을, 아니 관광 쪽의 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엄청나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 자,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은밀하게 이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화웨이 이제 아웃에 니네 동참해라. 우리가 압박하고 있으니까 니네 동참해라. 뭐 가장 기억에 먼저 생각나는 게 LG U 플러스. LG U 플러스 이미 화웨이 장비 갖고 통신 장비 깔았고요. 오지도 지금 화웨이 장비 이미 깔아놓고 앞으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삼성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12조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화웨이 쪽에 수출하는 비중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지금 뭐 조금 이 호들갑을 떠는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게 쉬운 문제나 아니면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것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뭐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여기도 이제 보면 농협의 통신망 개선 사업에 향후 5년간 1200억이 투자되고, 여기에 KT가 사업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화웨이 장비만 600억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차질이 만들어지겠죠.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이유는 뭐 가성비가 좋기 때문인데, 이걸 다른 장비로 대처한다라면 가격에 맞추려면 장비가 뭐 좋아지지 않거나 또는 되레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 큰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무튼 이 중간에 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이미 또 저기 국방부 쪽에서는 이미 통보를 받고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비에는 아직 화웨이 장비가 쓰여지진 않지만, 화웨이 장비나 부품들이 들어간 부분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강력한 압박이 들어와서 이미 전수조사도 했다라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튼 이러한 과거 사드 문제에 이어서 이러한 피해가 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 기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경제 한번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격에 나섰죠. 이미 엄청나게 이제 공격에 나섰고, 이 공격에 또 동참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사에서 말씀드린 일본이나 또 영국의 업체들이 이미 이제 여기에 동참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구글, 인텔, 퀄컴 다 들어갔고,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이제 화웨이 핸드폰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영국의 ARM, 이제 반도체 설계 사업 같은 거죠. 그리고 보다폰에서도 이미 화웨이 오지폰을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대만에서도 화웨이 폰 팔지 않겠다라고 이제 일단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동참하고 있고, 여기 한국도 동참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 이 왕이 외교 담당 보니까 얼굴 표정 보이시나요?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각합니다. 지금 결국은 전쟁으로 불거질 거고, 여기에 또한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는 3천억 불에 대한 이제 보복 관세가 또 이루어진다라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G20 회의 전까지는 별다른 조짐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협상에 대한 어떤 좋은 실마리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싸움들이 좋은 쪽으로는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하면 중국이 이제 바우처 시대를 끝내고 세계 경제 성장에 이제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죠. 이번에 그거에 이제 핵심 역할을 했던 게 모디 총리가 들어서면서 친기업 정책을 핀 것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었죠. 인도는 다 아시다시피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더 큰 이제 성장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다양한 이제 자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들도 좋은 나라고, 또 영어를 또 쓰는 부분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중국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카스트 맞나요? 이러한 이제 제도들이나 풍수, 관습 또는 이 기업들을 바라보는 어떤 정치에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러한 경제를 보는 눈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했던 나라인데, 모디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놨죠. 그러면서 규제 개혁과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인도 펀드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장기 투자인 변액보험 위주로 고객분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포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런 국가들이 성장할 때는 늘 이제 굴곡이 심하게 성장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우 큰 성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한 이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 늘 이제 인도 같은 나라에는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를 볼까요? 아이고, 이거 잘못 눌렀네요. 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환율 문제 때문에 분명히 이 이제 걱정거리들이 있긴 하지만 2050선이면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다 해서, 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미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볼 때 이제 환율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현재 이제 2500선에서 바닥을 좀 다지다 보니까 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90, 150억을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늘 뭐 어제도 그 바닥 투자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에 조금 좋은 시장의 어떤 그 시점 아닐까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고, 저도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불금 되시고요.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